법원 행정처장님, 예. 그 헌법 84조 해석 부분을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예. 저는 이게 해석상 대통령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데 지금 이재명발 셀프 변론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약간 김칫국 마시는 장면이거든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5개에 달하는 자신의 재판은 지금 멈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셀프 변론까지 나서게 되니까 국민 비난이 높은 것인데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돼야 되는 것은 법리상 명백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이 멈추게 되면 결국 이런 보전금 반납조차도 다 중지되면서 결국 국민들의 손해로 직결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사건 선고의 시기와 내용, 뭐 대법원에 갔을 때 이 재판이 멈추느냐 아니면 선고를 할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들은 대법원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헌재는 사법부 판결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한 판례이자 법리로 확립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법원이 정확한 법리를 밝히고 이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셀프 사면을 하거나 헌재를 이용해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법원 행정처장님도 대법관이시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법리적인 견해를 밝히실 수 있습니까? 현재 재판 상황이고 이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면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상고심에 올라가서 상고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할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마 뭐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대법관들 전체 의사를 대변해서 말씀하신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그 원칙, 그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법관 회의를 거치면 이 규정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시다시피 2심이 3월 26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경론이 벌어지면서 법리 논쟁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법원 행정처의 서면으로 공식 질의를 할 생각이고 이 유무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고 유무죄가 나오더라도 어느 단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냥 깜깜이로 둘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서부지법 사태 때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관들의 의사가 국민들께 전달된 사례가 있죠. 예, 대법관 회의에서 사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발표 내용을 저도 잘 봤습니다. 근데 사법부의 현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고 이 재판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중요 법률 이슈고 현안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발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법관 회의 규정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비정기적으로 또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규칙 등을 개정하는 데도 대법관 회의가 열리지만 대법원장이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면 안건의 회부에서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있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무슨 어떤 증거조사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법리상 너무 명백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나중에 되면 서로 정치적인 공방이 거세지면서 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의사 표명에 의해서 저는 좀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나 또 이거는 법리상 한 규정에 대한 해석이고 그게 명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사전에 좀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 주시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부법원 사태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사후행정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저도 이제 대법관으로서 이제 재판에 관여할 수 없지만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 회의에는 관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현재 사실심에 계류되어 있고
곧 상고심에서 심리할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 제가 들어가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스템으로서는 중국처럼 대법원에서 사법 해석을 통해서 하급심 법원의 계류 중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도 법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나중에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대법원 결정의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마지막에 선고기일을 통보했을 경우에 국정 혼란 상황을 고려하면 또 전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헌법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 규정 자체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선출직이 되고 이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게 오히려 저는 사법부 독립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도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법을 만들어서 석방했다는 식으로 민주당은 주장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적용되어 온 공직선거법도 위헌이라고 하면서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두 번째 또 신청을 했어요. 있는 법도 위헌이라고 하는 판국의 법 규정을 인권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 것은 저는 위인설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제가 봤을 땐 기존에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예, 위원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이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일상적으로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고 또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또 검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적시항고 기간 남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잖아요. 예. 그 대검에서는 지금 항고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포기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면으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다시 검찰에서 입장을 바꿔서 항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피의자는 다시 수감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이게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예. 지금 이제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원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서 이제 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신 이제 다른 세 건의 이제 적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적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적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그에 대한 상고심 판단 문제하고 신병 문제하고는 논리적으로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시항고에 따른 이제 상고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그 후에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하면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부셔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